고속버스 안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진 60대 승객. 버스기사와 간호학과 학생이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분에 호흡을 되찾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힘을 합쳐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봉순 버스기사와 이유림 학생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힘을 합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버스 운전사와 승객의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김봉순 씨입니다. 버스 기사시고 57세세요. 버스 안에 결혼식 참석을 하려고 버스에 탔던 승객 이유림 씨 23살 학생인데요. 그리고 또 남성 승객이 있습니다. 64세 심정지 상태를 보이면서 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이 현상을 보인 남석이 오늘 이제 쭉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인데요. 예. 일단 김봉순 버스 기사가 승객 18명이 타고 있는 이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결국은 이 귀한 생명을 살리게 됐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잠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유림 씨, 23살 어리단 생각이 드셨을 테지만 이 학생은 진주 보건대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버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승객을 구조한 사건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버스 운전사죠. 김봉순 운전사와 이유림 학생에게 버스 안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승객을 발견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취재를 통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손님 중에 이제 친구분이었는가 봐요.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였었는데 진주에서 약 15분 정도 아마 운행을 했는데요. 아주머니가 이제 친구분이죠. 이 친구분이 내 친구가 이상하다 막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우측으로 세웠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벌써 심정지가 와가지고요. 사람이 딱딱이 굳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 뒤쪽에 아가씨가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앞자리에서 아주머니께서 다급한 소리를 내셔서 이제 소리 나는 사람 옆자리를 보니까 남자 승객이 축 늘어진 상태라고만 일단 처음에 보게 되었고 그쪽으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맥박과 호흡이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심정지가 맞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기사님과 교대로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환상의 호흡이 된 거네요. 지금 고객은 호흡을 잃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한 사람을 구한 거 아닙니까? 이 김봉순 기사도 이제 잘 알았지만 이유림 학생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간호학과죠. 간호학 다니다 보니까 사람 몸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알고 있고 만져보니까 이 경동맥이 제대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심정지 상황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좀 힘이 좀 약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봉순 기사가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가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흡이 이 사람을 구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버스 운전사는 사실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그 체중이 큰데 또 저는 이 이유림 학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솔선수범해서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 학생이 간호 학생이잖아요. 간호대 학생. 예. 향후에 이제 아마 간호사가 될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4학년인 것 같던데요. 네. 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모르게 사명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나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반사적으로 튕겨나가가지고 이 기사분을 도와서 같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봉순 버스 운전사와 이유림 학생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응급조치를 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이제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이게 가슴 압박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기사님 하실 때 저는 일단 맥박 호흡만 보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손을 교체해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이후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는 아무리 배웠다 해도 강의를 받았다 해도요. 정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이제 핸드폰에 스피커폰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 지시를 받았죠.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처음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물질이랑 이게 많이 토해냈거든요.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설명 들어보면 정황이 없죠. 정말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다니까 딱 깨어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유림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호흡이 돌아와서 안도했다는 말을 했고요. 또 김봉순 기사님은 사실 호흡이 돌아왔는데 의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19 구급차에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봤답니다. 너무 걱정되고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처음에 도착할 때는 의식이 없었지만 회복실로 그 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제는 회복 중이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한 번 더 안도를 했고요. 그 후에 이 남자 승객이 회복한 후에 승객에게 보호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예. 특히 본인의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찾고 결국 생명을 구해서 너무나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함께 tas던 분들, 승객들도 그 가슴 졸이면서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분들에게도 이제 감사의 마음을 이 두 분이 전했다고 해요. 네,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실행한 두 분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들의 마음인데 일단 또 다른 젊은 친구가 119에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을 켜서 119 구조 대원들이 올 때까지 실시간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저런 걸 하다가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당장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로 들어가 막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구조대원이 알려줬고 그때 이물질을 치운 것도 옆에서 이제 도와줬던 또 다른 승객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김봉순 씨 버스 기사님이 감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치우고 나니까 버스가 40분 정도 지체가 돼서 그렇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모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전혀 없이 오히려 기사님한테 고생했다 격려를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중간에 또 한번 휴게소에 들러서 다 같이 음료수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왔다라고 해요. 아마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승객들이 이제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김봉순 운전사와 또 이름 학생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그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여자 승객 그분이 진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옆에서요. 진짜 고맙다고 지금도 이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이런 생각으로 항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나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다시 서울에 여행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사님이 거의 90%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기사님께서 그날 계속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사님한테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일단 제가 예비 간호사로서 제가 한 이 조그마한 이 가슴 압박이 사람 살린 거에 좀 놀라운 마음을 가졌지만 이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간호사 되고 나서 환자를 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서로 이제 잘했다고 이제 칭찬해줬고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아마 인생에 있어서 남다른 어떤 큰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경험도 네. 경험이지만 네. 이 김봉순 기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원래도 너무 사람들 잘 위하고 이렇게 구했는데 불성실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원래도 성실하고 너무 좋아하고 승객들이 좋아했던 기사 중에 하나라 그러고 유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공부 잘하고 참 훌륭한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사람 다 한상의 호흡으로 한 명의 생명을 구했고 워낙 그런 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닌가. 칭찬해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무조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봉순 씨 같은 경우는 그 승객이 빨리 회복해서 같이 같이 서울 여행 가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유림 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간호사로서의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 봉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또 마음까지 하다 보니까 환상의 호흡이 정말 호흡을 잃은 사람을 구했다라는 것이 이번 사례로 좀 입증이 되네요.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